안녕하세요. 저희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수학 리뷰, 통계학 리뷰, 머신러닝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머신러닝 알고리즘 중에서 저희 딥러닝이라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좀 보려고 합니다. 딥러닝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함수라든가 딥러닝의 기본적인 개념, 물론 저희가 짧은 시간에 딥러닝에 대해서 다 자세하게 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개념들에 대해서 먼저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통 인공신경망, Artificial Neural Network 이런 말도 쓰고 그냥 딥러닝 이런 말도 쓰는데 아마도 이런 그림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런 그림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여기에서 지금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데이터는 여태까지 우리가 진행했던 데이터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x1부터 해서 x10까지 있고 여기에 y가 이렇게 있는 이런 데이터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그림을 그려내면 이게 x1이라고 보시면 돼요. x2. 이 그림하고 좀 친숙해질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쭉 해서 여기가 x10까지 이렇게 x가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에 나온 아이들 이게 원래 우리 걸로 치면 y인데 중간 y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y라고 얘기를 해도 되고 그래서 요렇게 선이 그어진 게 뭐냐면 요게 하나의 회기식입니다. 요게 하나의 회기식이고 그래서 y 이꼴 w1의 x1 더하기 w2의 x2 이런 식으로 쭉 가서 w10의 x10까지 이런 식으로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로 y1을 하나 만든 거고요. 자, 요 y는 새로운 y죠. 그럼 또 새로운 선들이 이렇게 쭉 그어져 있죠. 그럼 이게 y2는 w 사실은 똑같은 w가 아니라 얘는 예를 들어서 이걸 w11, 12, 13라고 하면 21의 x는 똑같은 x죠. w22의 x2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또 y. 그다음에 얘 y3은 또 똑같이 w31의 x1 이런 식으로 쭉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만드는 거냐? 얘를 만약에 저희가 얘가 G였으면 더 좋았을 텐데 G1이라고 하면 얘는 Y들, 이게 Y1, Y2, Y3죠. 노테이션은 무엇이든 상관없으니까. 그러면 얘는 또 W, 새로운 W입니다. 또 새로운 W, 그래서 5의 Y1 더하기 W6의 Y2 더하기 W7의 Y3. 이게 G1을 만드는 거죠. 얘는 G2가 됩니다. G2는 또 새로운 거에 W8의 Y1, W9의 Y2 이런 식으로 됩니다. 결국 이게 뭐냐면 회기식을 계속해서 이렇게 조합해 놓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저희가 하나의 노드라고 보통 부르는데 요게 들어가는 최초 인풋 값 x들이 있는 거죠. 이거는 우리의 데이터 요 x들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있는 최종 y가 여기는 지금 두 개로 돼 있는데 요 최종 y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중간에 있는 애들은 뭐냐? 이 중간에 우리가 뭔가 이렇게 만들어서 y1 임시로 하나 만들고 또 새로운 회기식으로 만들어서 임시로 만들고 결국 회기식의 무한반복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무한은 아니죠, 물론. 그래서 중간에 그래서 용어를 좀 보면 이런 애들을 하나들을 저희가 이 동그라미들을 저희가 노드라고 부릅니다. 노드. 그다음에 요거를 요 첫 번째 우리의 x를 가지고 우리가 첫 번째 y들을 만들었죠. 그래서 지금은 하나, 둘, 세 개로 돼 있는데 이거를 여러 개의 층을 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있는 아이들을 저희가 레이어라고 부르는데 이거를 중간에 있는 아이들을 지금 하나밖에 없지만 얘네들을 히든 레이어라고 부릅니다. 안에 감춰져 있다 그래서 히든 레이어라고 부릅니다. 하나하나를 레이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요거를 저희가 아웃풋, 출력 레이어, 요거는 인풋 레이어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최종 이게 인풋이 들어가면 최종 아웃풋이 나오는 거고 중간에 히든 레이어들이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히든 레이어는 지금 한 층밖에 없지만 사실은 여러 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 층을. 그리고 이 노드의 개수는 처음에 x1부터 x10까지 는 건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의 개수만큼 이렇게 정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쪽에는 뭐냐면 지금은 두 개로 돼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나누고 싶은 클래스가 0이냐 1이냐 이렇게 두 개일 때는 두 개고 만약에 10까지 0부터 10까지 9까지 나누고 싶다. 그럼 이렇게 노드가 추가됩니다. 그래서 출력 레이어와
다시 입력 레이어와 출력 레이어의 노드의 개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x의 숫자, 그다음에 y에 우리가 맞추고 싶은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얘기일 때고, 만약에 리그레션이라면 하나면 되겠죠. 이 개수만큼, 요 개수만큼의 아웃풋 노드가 생기는 거죠. 그다음에 히든 레이어에서는 이 노드가 지금 3개가 있는데 이 3개가 있을지 4개가 있을지 이거는 연구자가 정해주는 거예요. 이 알고리즘을 만드는 사람이 뭘로 하는 게 좋을까? 그러면 이것저것 다양하게 실험을 해보고 좋은 걸 찾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해지지 않고 임의로 정해줘야 되는 게 요거 레이어의 수입니다. 레이어의 수. 히든 레이어의 수하고 그 레이어의 노드의 수. 요거. 하나의 이 동그라미를 몇 개씩 할 건가? 2층을 몇 개를 쌓을 건가? 이거는 우리가 정해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인풋 레이어, 얘들은 아웃풋 레이어, 요거를 히든 레이어 이렇게 부르고, 이 선 하나하나가 다 W, 웨이트가 되는 겁니다. 선 하나하나가 W, 웨이트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중간에 있는 애들이 노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레이어를 여러 층을 두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굉장히 많죠. 네,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게 한 줄 들어갔을 때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게 줄이 많죠, 지금? 그럼 이게 여러 개가, 이 X가 X 세트가 한번 쭉 들어가고, 또 두 번째 세트, 세 번째 세트,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럼 계산량이 굉장히 많아지죠. 네, 그래서 이걸 지난번에 우리 수학 리뷰 시간에 했던 것처럼 행렬로 나타내면 앞에 W들이, 이렇게 W 행렬들이 들어가고, 뒤에 X의 행렬들, W, X, 그리고 최종 이게 Y의 행렬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여기에는 W가 늘어난다는 건, W의 세트가 늘어난다는 건 뭐냐면 회기식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거 하나당 W 세트가 하나씩 늘어나는 거죠. 그다음에 X가 늘어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한 세트 들어가면 X 한 세트가 이렇게 되는 거고, 이 세트가 계속 이렇게 늘어난다. 이렇게 내적을 하는 거죠. 행렬곱을 해서 Y도 이렇게 여러 개가 이렇게 생기는 개념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지금 여기 하나일 경우이고, 사실은 중간에 있는 애들이 요 세트가 계속 요 중간에 사이사이에 계속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언뜻 봐도 계산량이 어마무시합니다. W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거를 제가 연립방 정식을 풀어서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사광법을 쓰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기본적으로 회기식들을 어마무시하게 조합을 해놓은 게 저희가 인공신경망, 이렇게 뉴럴 네트워크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기본적인 개념이고, 우리가 요 동그라미 이런 그림들을 봤을 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이거를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이 지금 우리가 레이어를 여러 개를 쌓았는데 왜 레이어를 여러 개를 쌓았을까? 레이어를 여러 개 쌓으면 기존에 뭔가 안 되던 게 어떻게 해서 되는가, 이런 것들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얘는 X들이니까 X축이죠. 그럼 얘네들은 사실은 얘네들이 또 얘네들을 만들기 때문에 얘네들도 새로운 축입니다. X축. 그래서 우리가 이걸 X축이라고 하고, 이거를 만약에 G라고 한다면 X들이 되는 거고 G들이 되는 건데, 이것도 축이고 이것도 축입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새로운 축을 만든 거죠. 이런 축으로 새로운 축을 만들어서 그 축으로 뭔가를 예측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게 레이어를 여러 개 쌓으면 되느냐? X라는 축으로는 잘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한 번에. 그래서 중간에 새로운 축을 만들고 그 축으로 다른 것들을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나중에 보면 어떤 의미가 갖냐면, 우리 그림 같은 거, 개고양이 분류하는 그림을 볼 때 처음에 최초에 들어가는 X들은 그냥 픽셀 값이에요. 여기에 의미 없는 RGB 값들이 계속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 레이어를 실제로 딥러닝 같은 경우 이 레이어가 막 수십 개, 수백 개 됩니다. 레이어가 거치고 나면 마지막 쪽에 있는 레이어들, 얘네들도 새로운 축이죠. 얘네들이 의미하는 걸 봤더니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봤을 때 요게 의미하는 게 뭐 예를 들면 꼬리, 요게 의미하는 게 귀, 요게 의미하는 게 뭐 발, 이런 식으로 사람이 봤을 때 의미를 갖는 그런 축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부러 되게 만든 게 아니라 얘를 개고양이로 잘 분류하게 막 학습을 시켰더니 결국에 이 축들이 그런 의미를 갖더라. 어떻게 알았냐면 이 축을 빼고 그림을 그려보니까 꼬리가 없어지네. 이 축을 빼고 그림을 그려보니까 귀가 없어지네.
이렇게 우리가 찾아낸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최초에 들어가는 이 인풋 레이어는 어떤 의미 없는 픽셀 값이었지만 최종적으로 우리가 바로 개고양이를 분류하는 요 레이어들은 뭔가 꼬리, 귀, 뭐 다리, 머리 이런 의미를 갖는 축들이 되더라.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신경망이 그렇게 학습을 한 거죠. 어떻게? 개고양이를 잘 분류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의미를 갖게 하면 잘 분류를 하더라는 거죠. 결국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려고 하는 태스크에 적합한 축을 만들어낸 거죠. 우리가 하려고 하는 태스크에 적합한 축을 만들어낸 거고 그게 한 번에 안 되고 여러 단계를 거쳐서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신경망이 그렇게 해준 겁니다. 그래서 픽셀 갖고는 우리가 개고양이를 분류할 수 없었다면 개고양이를 잘 분류할 수 있는 새로운 축을 만든 겁니다. 계속 이런 회기식을 통해서 결국 축 변환을 한 거죠. 축 변환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좋은 축을 찾아낸 거죠. 우리가 찾은 게 아니라 신경망이 찾은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좀 예를 들어서 왜 레이어를 쌓으면 우리가 잘할까? 요걸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흔히 말해서 엑소화 문제라 그러는데 처음에 이제 인공신경이 나왔을 때 와, 모든 걸 다 잘할 수 있겠구나. 퍼셉트론이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했는데 좀 하다 보니까 야, 너 엑소화 문제도 해결 못하네?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엑소화 문제가 그러면 우리 다층 퍼셉트론 결국 레이어를 2개 쌓은 거죠. 레이어를 2개 쌓아서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결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유명한 엑소화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엑소화 문제를 정확히 이해를 하면 이게 레이어를 여러 개 쌓으면 이런 효과가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엑소화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엔드 연산, 오화 연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엔드 연산 같은 경우에 1, 1이면 1, 1, 0이면 0, 0, 0이면 다시요. 0, 1이면 0 이렇게 되는 거죠. 0, 0이면 0 이렇게 되는 이게 엔드 연산이죠. 요게 엔드 연산. 여기다가 오화 연산도 한번 붙여볼게요. 바로 그냥 붙여볼게요. 오화 연산 같은 경우에는 1, 1이면 1 하나라도 이렇게 나눠서 하나라도 1이면 1 하나라도 1이면 1 둘 다 0이면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엔드 연산을 이거를 예를 들어서 x1, x2라고 해볼게요. x1, x2라고 해놓고 그림을 그려보면 1, 1이면 1, 1, 1, 0이면 여기죠. 0, 1, 0이면 0. 그 다음에 0, 1이면 여기죠. 0, 0, 1이면 여기죠. 0. 그 다음에 0, 0이면 여기 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과 0을 나누는 선을 그어봐라. 그러면 이렇게 그으면 됩니다. 이렇게 나눌 수 있죠. 요거보다 크면 1, 요거보다 작으면 0 이렇게 됩니다. 자, 5와 연산을 붙여놓으면 여기가 1, 여기가 1, 여기가 1, 여기가 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나누는 연산을 붙여봐라. 이렇게 나누면 됩니다. 이거보다 크면 1, 이거보다 작으면 0 이렇게 나누면 되는 거죠. 자, 근데 x와 연산을 한번 붙여볼게요. x와 연산을 한번 붙여보면 x와는 뭐냐면 x와 연산은 뭐냐면 이 규칙이 같으면 0, 다르면 1입니다. 같으면 0, 다르면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점이 4개 있어요. 이렇게 4개. 자, 같으면 여기 1, 1이니까 1, 1이면 여기죠. 같으면 0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 0입니다. 0이 오는 거죠. 자, 같으면 0, 0, 0이니까 0이죠. 여기 오는 겁니다. 자, 다르면 1, 0이니까 여기죠. 여기 1이 오는 거고 여기 1이 오는 겁니다. 자, 이거를 나누는 연산, 이 나누는 선을 직선을 한번 찾아봐라. 퍼셉트론으로 찾아봐라. 직선으로 그을 수가 없어요. 어디를 그어도 이렇게 이거보다 크면 1, 이거보다 작으면 0, 이거보다 크면 1, 이거보다 작으면 이걸 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XO 연선을 어떻게 선을 그어도 선을 구부리지 않는 한 이거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다 그어도 안 되고 여기다 그어도 안 되고 이렇게 그어도 안 되고 어떻게 그어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퍼셉트론 뭐 다 한다 그러더니 XY 연산도 해결 못하면서 무슨 뭘 다 한다 그래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와서 뭐 아무것도 안 되네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해결한 게 지금 저희가 다층 퍼셉트론이라 해서 2개를
넣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x1, x2를 집어넣고 원래 이렇게 회기식으로 이렇게 그은 거죠. 요거를 중간에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든 거예요. 이렇게 해서 G1, 이렇게 해서 G2, 요걸로 Y를 예측하는 이런 식으로 레이어를 만든 건데 그림을 그리자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건데 결국 뭐냐면 수식으로 쓰면 G1은 W1의 X1 더하기 W2의 X2 이렇게 만들고 G2는 W 그냥 몇 개 안 되니까 그냥 1의 1, 2의 1 이렇게 쓰지 않고 3이라고 쓸게요. W3에 그냥 다르기만 하면 되니까 X1 더하기 W4의 X2 이렇게 해서 G1과 G2를 하나 만듭니다. 그 다음에 Y는 어떻게 만드냐면 W5의 G1 더하기 W6의 G2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저희가 그럼 회기식이 몇 개예요? 1번 회기식, 2번 회기식, 3번 회기식. 이 3번 3개의 회기식을 만들어 가지고 해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1이 들어오면 이걸 가지고 G1을 만들고 G2를 만들어서 그걸로 Y를 예측하는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를 그림으로 한번 그려 볼게요. 그림으로 그리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되는 여기가 X1, 여기가 X2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까 같음은 1이니까 여기에 같으면 0이니까 여기에 0이 오죠. 자, 여기에 0이 오고 여기에 1이 오고 여기에 1이 옵니다. 이런 식으로 오는 거죠. 자, 이럴 때 자, 1번 회기식을 그려볼게요. 제가 손으로 그려볼게요. 1번 회기식을 어떻게 그리냐면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어서 1번 회기식입니다. 이거보다 크면 예를 들어서 이거보다 크면 1, 이거보다 작으면 0 이렇게 규칙을 정하는 거예요. 이게 1번 회기식. 자, 2번 회기식은 이렇게 그려서 이거보다 크면 이거보다 작으면 1, 이거보다 크면 0 이렇게 규칙을 정하는 거예요. 이게 2번 회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규칙이 뭐냐면 G1, G2를 우리가 새로운 G1, G2를 그리는 거예요. G1에다가 G2. 자, 요거를 축을 바꿨으니까 회기식으로 새로운 축을 만든 거죠. G1, G2를. 자, 축을 바꿔놓고 여기다가 이 점들을 다시 한번 뿌려보자는 거예요. 이 규칙에 의해서 다시 한번 뿌려보자는 거예요. 자, 1번 얘부터 뿌려볼게요. 자, 얘는 G1을 결정하는 규칙입니다. 1번 회기식은. 자, 이거보다 크면 1, 이거보다 작으면 0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G1은 어떻게 되죠? 이거보다 크니까 얘는 1이 될 거예요. 그러면 G1이 1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G2를 결정하는 식은 얘입니다. G2를 결정하면 이거보다 크면 1이고 작으면 1이고 이거보다 크면 0이니까 얘는 0이 되겠죠. 그러면 아마도 여기에 첫 번째 있던 아이가 이렇게 0은 여기에 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 중간에 있는 1 얘를 한번 해볼게요. 얘는 지금 이거보다 크면 1이고 이거보다 작으면 0이니까 G1은 0 여기에 올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식으로 보면 이거보다 크면 작으면 1이고 이거보다 크면 0이니까 요 놈은 0, 0 새로운 거에 보면 G1, G2가 0, 0 여기에 값이 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얘도 한번 해볼게요. 얘도 이거보다 크면 1이고 이거보다 작으면 0이니까 0. 그 다음에 이거보다 작으면 0이고 이거보다 크면 1이니까 얘도 0. 그러면 얘도 여기에 올 겁니다. 두 개가 다 이쪽에 같은 점에 오는 거네요. 0,0. 그래서 얘는 여기니까 1,0이 될 것이고 얘는 새로운 좌표에서 0,0이 될 것이고 얘도 새로운 좌표에서 0,0 좌표 변환을 하는 겁니다. 얘는 1의 기준으로 보면 이거보다 크면 1이고 이거보다 작으면 0이니까 0.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준으로 보면 이거보다 작으면 1이고 이거보다 크면 0이니까 얘는 0,1이 될 거예요. 새로운 좌표에서. 그래서 0,1이면 여기입니다. 자, 여기에 0 이렇게 잡히는 거죠. 그러면 얘가 0, 얘가 0, 얘가 1이죠. 자, 이걸 나누는 식은 회기식은 이렇게 그리면 되죠. 자, 이거보다 크면 0이라고 하고 이거보다 작으면 1이라고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원래 우리가 0인지 1인지 나누는 걸 갖다가 직선으로는 분류를 할 수가 없어요. 직선으로. 그런데 이거를 중간에 어떤 단계를 거치냐면 이렇게 축을 변환을 하는 거예요.
G1과 G2라는 축을 만들고 규칙을 회기식을 이용해서 이거보다 크면 1, 이거보다 작으면 0 이걸로 G1축을 만들고 이거보다 작으면 1, 이거보다 크면 0이라는 규칙으로 G2를 만듭니다. 이렇게 축을 만들어 놓고 원래 있던 점을 다시 뿌리는 거예요. 다시 좌표 변환을 하면 얘는 0, 1, 0이 되고 얘는 0, 0, 0, 0, 0, 1이 되죠. 그러면 여기다 뿌리면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될 겁니다. 새로운 좌표 축에서는 이렇게 뿌려진다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3번 회기식으로 이거보다 크면 0, 이거보다 작으면 1 이렇게 하면 회기식 하나로 얘를 나눌 수 있죠. 그래서 최종 우리가 구하는 값이 이 y값입니다. y값. 그래서 얘가 1인지 0인지 맞추는 게임을 할 거예요. 근데 여기에 1이 들어올 수도 있고 1, 0이 들어올 수도 있고 0, 1이 들어올 수도 있고 0, 0이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냥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해놓고 1, 1일 때 뭐냐 1, 0, 1일 때 뭐냐 0, 0일 때 1, 0일 때 뭐냐를 물어보면 우리가 못 맞춘다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이렇게 G축이라는 걸 새로 만든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서 그러면 1, 1 들어오면 여기가 1, 1이 0, 0으로 바뀌죠. 0, 0으로. 그럴 때는 Y가 1, 1이 0, 0이니까 얘는 그럴 때는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0, 0 들어오면 얘도 0, 0이니까 여기죠. 0, 0에서 그러면 0, 1로 바뀌죠. 그럼 0, 1로 바뀝니다. 그러면 얘는 1. 이런 식으로 중간에 축을 둬가지고 한 단계를 축을 둬가지고 결국 새로운 좌표를 만드는 게 핵심이에요. X라는 좌표들을 G라는 새로운 좌표로 만들고 거기다가 점들을 다시 뿌린 다음에 그리고 회기식을 그으니까 우리가 이거를 분류를 할 수 있더라. 그래서 회기식이 몇 개 쓰였어요? 하나, 둘, 셋. 세 개의 회기식을 이용해서 수식으로 치면 이렇게 쓰는 거죠. 세 개의 회기식을 이용해서 한 번에 1인지 0인지 그거를 찾을 수가 없었는데 중간에 G1이라는 걸 이용해서 1인지 0인지 찾는 이게 다층 퍼셉트론입니다. 이 원리를 이용하면 이 층을 이거 레이어죠. 지금 히든 레이어를 하나 쓴 거예요. 이 레이어를 굉장히 많이 쓰고 이 노드들도 굉장히 늘려나가면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발전한 게 그 뉴럴 네트워크 여러 개를 쌓는 데서 딥 뉴럴 네트워크이고 저희가 딥러닝이라고 부르는 아이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레이어가 의미하는 게 뭐였죠? 축입니다. 축변환이에요. 결국 축변환. 축을 어떻게 변환하려고 하는 거냐? 이거를 잘 분리하도록. 1, 0을 잘 분리하도록. 그럼 저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선을 이렇게 그은 다음에 이거보다 크면 이거, 이거보다 작으면 이거.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학습은 그렇게 안 되죠. 학습은 어떻게 되냐면 그냥 일단 좌표에 그림이 뿌려져 있으면 0, 0, 1, 1 뿌려져 있죠. 그럼 여기 0, 여기 0, 1, 1 이렇게 뿌려져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좌표 변환을 하는데 이렇게 해놓고 이걸로 최종 결정을 하려고 해요. 그럼 먼저 선을 아무데나 긋는 거예요. 이렇게 긋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보다 크면 1, 이거보다 작으면 0 이렇게 해서 G1을 만듭니다. 그리고 또 아무데나 이렇게 긋는 거예요. 선을. 그 다음에 이게 그럼 1번 선이고 이게 2번 회기식으로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1번 회기식은 우리가 G1은 W1의 X1 더하기 W2의 X2니까 아직 W1과 W가 뭔지 몰라요. 아무거나 긋는 거예요. 아무거나. 이렇게 긋는 거예요. 그래 놓고 아까처럼 규칙대로 이거보다 크면 이거보다 작으면 G1에다 새로운 점에다 뿌리겠죠. 여기 1이 오고 뭐 아무데나 막 여기 0이 오고 막 이렇게 할 거예요. 뿌려놓고 그걸 또 이 선도 아무데나 이렇게 선을 긋는 거예요. 그럼 이게 3번 회기식이 되죠. 이렇게 아무거나 그려놓고 최종 맞춰보는 거예요. 잘 맞아? 1하고 0하고? 잘 안 맞죠? 안 맞으면 어떻게 해? 처음부터 다시 가는 거예요. 안 맞으면 처음부터 다시 가서 여기부터 또 그려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또 여기도 아무데나 그려보고 그리고 여기도 아무데나 그려요. 그리고 또 맞춰봐요. 또 안 맞죠? 그럼 여기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움직일 때 계속 아무데나 그리면 안 되겠죠? 조금씩 움직여가면서 우리 앞에서 봤던 것처럼 조금씩 움직여가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게 알고리즘이죠. 선을 바꿔가면서 결국 W를 조금씩 바꿔가면서 W를 조금씩 바꾼다는 건 선을 조금씩 돌리는 거죠. 혹은 선을 조금씩 움직이는 거죠. 그런 식으로 아무데나 선을 그려가면서 여기서 단계별로 여기서도 아무거나 그리고 여기서도 아무거나 그린 다음에 잘 맞추는지만 최종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아무데나 그린 다음에 선을 옮겨갈 때 어떻게 규칙이 뭐냐? 어떻게 옮겨가냐? 경사강법을 규칙으로 옮겨가는 거죠. 경사강법.
전체를 가장 작게 만드는 W들을 찾아가는 방법. 그래서 W를 조금씩 W를 바꿔가는 거예요. 그럼 선이 조금씩 바뀌겠죠. 그러다가 급기야는 이런 선을 찾게 된다는 거죠. 급기야는 여기서 이런 선, 그다음에 여기서 이런 선, 급기야는 이런 선을 찾게 되는 거고, 여기서는 이런 선, 이렇게 급기야는 이렇게 좋은 선을 찾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아무데나 그려놓고 W를 계속 바꿔가면서 선을 계속 움직여 보면 이렇게 급기야는 이런 좋은 선을 찾게 되는 거고, 그럼 그 기준이 뭐냐면 최종적으로 얘를 잘 맞췄냐 안 맞췄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가 레이어를 바꿔가면서 그러면 G가 나중에는 이 의미가 이런 의미가 된 거죠. 여기보다 크면 1, 여기보다 작으면 0, 여기보다 작으면 1, 여기보다 크면 이런 의미를 갖는 G1, G2를 저희가 만들어낸 거잖아요. 이거는 저희가 만든 게 아니에요. 사람이 이렇게 보고 이렇게 만들면 사람이 한 거고, 선을 아무 데나 긋고 그냥 막 찾은 거예요. 그럼 딥러닝 이 네트워크는 이런 의미를 몰라요. 이런 의미를 모르고 어쨌든 이렇게 하니까 이 선을 이렇게 긋고 이런 규칙으로 G1, G2를 만드니까 결국 0과 1을 잘 분류하던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개고양이 분류하는 그 개념으로 보면 처음에 픽셀 값을 넣어요. 그리고 레이어를 계속 늘려가 나갑니다. 나중에 갠지 고양인지를 분류하는 네트워크에 넣으면 결국에 이 딥러닝은 축을 계속 바꿔나가는데 이 마지막 축들은 실제로 이 딥러닝 네트워크는 얘가 의미하는 바를 몰라요. 근데 나중에 우리가 따로 의미적으로 해석을 해보니까 얘는 꼬리를 나타내네, 얘는 머리를 나타내네, 얘는 다리를 나타내네, 이렇게 하는 거죠. 왜? 이렇게 돼야 갠지 고양인지 잘 분류를 하니까. 아까 G1, G2처럼 이렇게 의미를 갖는 축을 그어야 얘가 1, 0을 잘 분류를 하니까 이렇게 네트워크가 스스로 이거를 찾아내는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레이어를 쌓는다는 얘기, 다층 퍼셉트론을 이용한다는 얘기는 회기식, 리니어 리그레션, 회기식을 이용해서 새로운 축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만들고 딥러닝이니까 계속 레이어를, 그래서 처음에 X였던 축을 G1으로 바꾸고 G2로 바꾸고 계속 축을 만들어서 급기야는 Y를 잘 예측하도록. 그러면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처음에 이 선 아무데나 그리고 이 선 아무데나 그리고 이거 하고, 이 선 아무데나 그리고 아무데나 그리고 하고,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리면 결국엔 이런 식이 될 거야. 이런 아이들이 굉장히 많을 건데, 딥러닝 이거 몇백 개 됩니다. 딥러닝에서 요즘에는 이 층이 노드도 그렇고 이렇게 계속 될 텐데, 그럼 결국 어떻게 되냐면 여기 이게 다 하나의 회기식이죠. 이 선이 다 하나의 회기식이에요. 이 선이 다 하나의 회기식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 X를 쭉 집어넣은 다음에 W 아무거나 초기값 넣고 쭉 가서 예측을 한번 해봐요. 틀렸네? 그러면 여기서 코스트 펑션을 만든 다음에 그 코스트 펑션을 줄이는 쪽으로 W를 조금 바꿔보는 거야. 여기도 W 조금 바꿔서 이거 만들고, 또 W 조금 바꿔서 이거 만들고, 또 W 조금 바꿔서 만들고. 평가는 여기서는 못하죠. 왜? 끝까지 가야 평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W 바꾸고 쭉 가서 여기서 평가. 틀렸네? 또 가. 또 W 바꾸고 평가. 또 가. 이거를 계속 무한 반복하는 거예요. 물론 무한은 아니죠. 수없이 많이 반복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W들을 조금씩 바꿔보는 거예요. 그럼 W를 바꾸는 그 기준은 뭐냐? 경사하강법으로. 최종 우리가 코스트 펑션이 있으니까 이 코스트 펑션이 줄어드는 쪽으로 W들을 조금씩 바꿔가는 거예요. 나중에 이게 어떤 식으로 얘가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우리가 5차 수업 역전파 이쪽에서 다시 한번 배울 거예요. 만약에 5차 역전파가 없었다면 이게 너무 깊어서 여기까지 우리가 할 수가 없었는데, 그거를 또 돌파한 알고리즘이 5차 역전파죠. 어쨌든 W를 바꿔나가는 기준은 경사하강법. 경사하강법은 뭐냐면 이 코스트 펑션을 줄이는 방향, 그쪽으로 W들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계속 해보고, 또 다시 바꿔서 해보고 이걸 계속 무한히 반복하죠. 그럼 이 W들이 막 수백 개, 수억 개 되는 거예요. 엄청 많아요. 이 회기식만 해도 수백 개, 수천 개 되는 거고, 이거를 다 계산해서 하고 다시 보고 W 바꿔서 계산하고 이거를 또 이 루프를 수만 번 돕니다. 수만 번. 그러다 보니 연산량이 어마무시하죠. 딥러닝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그 레이어를 쌓으면 왜 잘하는지, 딥러닝에서 레이어를 쌓으면 왜 잘하는지, 그거를 저희가 그 엑소와 문제, 다층 퍼셉트를 이용해서 좀 봤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앞으로 좀 볼 거는 이 딥러닝에서 주로 활용이 되는 함수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게 경사각법하고 오차 역전파. 경사각법 앞에서 좀 봤고요. 오차 역전파를 완전히 자세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왜 오차 역전파라는 개념이 중요한가? 요거에 대해서 좀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딥러닝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함수들이 있어요. 소프트맥스 함수, 액티베이션 함수, 활성화 함수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코스트 펑션. 이 코스트 펑션은 계속 봤어요. 코스트 펑션. 이런 애들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우리가 계속 저희가 GPU 얘기가 나왔으니까 GPU 얘기를 잠깐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GPU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자, 우리가 원래 CPU라는 게 중앙처리 장치라 그래서 연산을 하는 아이예요. 계산하고 이런 아이들이죠. 그럼 GPU는 CPU보다 좋은 아이인가? 성능이 올라간 아이인가? 그건 아닙니다. 네. CPU가 중앙처리 장치라면 GPU는 요 G가 그래픽의 G입니다. 네.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인가? 이런 거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얘는 그림 그리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어떤 개념이냐면 모니터가 있으면 뭔가 메모리에서 CPU가 연산을 합니다. 연산을 막 해서 자, 여기다 이런 그림을 그려야 돼. 이런 그림을 그려야 돼. 라고 하면 CPU가 막 연산을 해서 우리 그림 그리는 거 알죠? 원래 점 찍는 겁니다. 이렇게 쭉 가면서 주사를 해가지고 점을 찍어주는 거예요. 쭉 점을 찍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찍는 겁니다. 그럼 찍으려면 여기다 RGB 무슨 색깔을 찍을까를 갖다가 다 계산을 해야 돼요. 계산을 해서 얘한테 주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웬만한 그림은 그리는데 막 동영상 같은 거, 게임 동영상 이런 거 보면 엄청나게 그 그림이 막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CPU가 연산하는데 너무 버거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만들었냐면 GPU라는 걸 만들었어요. GPU는 뭐냐면 CPU가 기본적으로 CPU는 하는 역할이 연산만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프로그램 돌리고 스케줄링하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합니다. CPU가 이런 여러 가지 작업을 하는데 그림을 딱 그릴 때 중간에 그래픽 카드라는 게 있는데 얘한테 그냥 계산하기 전 값을 얘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 GPU가 이걸 갖다가 GPU는 어떻게 생겼냐면 코어가 이렇게 여러 개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얘는 아무것도 못하고 단순 계산만 딱 병렬로 하는 애예요. 여기 들어오면 요거 따로따로 계산. 그래서 병렬로 단순 계산만 해서 여기다 그림을 이렇게 뿌리는 게 한 번에 뻑 찍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계산한 거. 그래서 결국에는 단순 계산을 병렬로 할 수 있는 그런 아이가 GPU고 우리가 그래픽 카드라 그래서 거기에다가 그래서 CPU가 계산하지 않고 계산 전 값을 얘한테 주면 얘가 자기 픽셀에 있는 거를 단순 계산해서 여기다 한 번에 뻑 쓰는 요게 GPU고 우리 원래 GPU는 그래서 게임하는 사람들이 그 PC 같은 데서 이렇게 많이 쓰던 그런 아이였어요. 근데 이 머신러닝이나 우리 블록체인도 마찬가지인데 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아까 보니까 우리 그 웨이트 결국 단순 계산이거든요. 단순 계산을 어마무시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마무시하게.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활용하면 어떨까 싶은 거죠. 그래서 GPU는 CPU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아니고 원래 CPU가 다 합니다. 그래서 단순 계산을 원래 그림 그릴 때 하던 애한테 맡긴 다음에 원래 그림 그리는 거죠, 얘가. 근데 그거를 얘한테 맡겨서 다시 받아요. 다시 받아서 이걸 저희가 GPGPU라고 부릅니다. General Purpose GPU 그래서 GPGPU라고 부르는데 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래픽 카드를 원래 그냥 GPU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원래 얘한테 주면 얘가 그림 그리라고 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뭔가 그 디바이스를 핸들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그걸 이제 저희가 뭐 쿠다 이런 얘기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얘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CPU가 원하는 걸 단순 계산을 해서 얘한테 던져주면 그거를 계산해서 그림 그리지 말고 나한테 다시 돌려줘. 그거를 중간에 해주는 역할이 뭐 쿠다라는 그런 아이들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원래 GPU는 단순 계산해서 그림 그리는 애인데 그거를 일반적인 계산 목적으로 쓰려고 저희가 GPGPU라는 이름을 붙였고 그 중간에 뭔가
던져서 다시 받아야 되니까 중간에 역할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GPU라는 거는 단순 계산을 병렬로 해주는 CPU를 도와주는 그냥 소위 말해서 소위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 노가다꾼? 뭐 이렇게 계산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로 GPU가 CPU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아닙니다. 얘는 단순 계산을 도와주는 아이고 그런 걸 뻑 쓰는 그런 아이라고 볼 수 있고 요즘에는 뭐 APU, TPU 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나왔죠. 얘들이 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최적화되게끔 아예 디바이스 장치 자체를 우리가 하려고 하는 목적에 맞게 최적화돼서 만든 걸 그런 식으로 만듭니다. 우리 TPU라는 게 뭐 유명한데 텐서플로우라는 구글에서 만든 알고리즘인데 거기에 최적화시킨 그런 그래픽 카드라고 보시면 되겠죠. 계산하는 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라도 오해하는 게 GPU가 CPU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냐? 아니고 얘가 실제로 여전히 CPU가 다 하는 거죠. 근데 단순 계산을 얘한테 맡겨서 그걸 다시 받아오는 그런 식으로 동작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참고로 이 GPU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저희는 기본적으로 딥러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신경망의 이 그림이 뭘 의미하는지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이걸 기본으로 왜 레이어를 여러 개를 쌓으면 못하는 걸 하게 됐는가. 네, XOR 문제를 통해서 다층 퍼셉트론이 이러이러한 이유로 할 수 있고 결국 레이어를 쌓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축 변환을 하겠다. 데이터에다가 축 변환을 해서 데이터를 넣고 그걸 우리가 축 변환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걸 하겠다. 이런 얘기고 축 변환을 할 때 이 W들을 우리가 어떻게 정하냐? W들을 어떻게 정하냐면 여기다 데이터를 넣고 아무거나 W 임의값을 한 다음에 해봐. 틀리면 다시 해. 틀리면 다시 해. 다시 한다는 건 W를 계속 바꿔가면서 해야 되죠. 그럼 W를 어떻게 바꿔? W를 바꾸는 규칙이 뭐냐면 전체 코스트 펑션을 낮추는 쪽으로 바꾸는데 그 방법론이 경사하강법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인공신경망 딥러닝에서 많이 쓰는 함수들의 개념을 좀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